자,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첫날 인사드립니다.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약식동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약식동원, 음식을 잘 섭취하면 병을 예방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건강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중국의 유명 식당에서는요. 이 조리사들이 조리는 물론이고요. 영양학에도 정통해서 이 건강과 맛을 고려한 아주 멋진 요리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음식 의사인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리사들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사회적 대우가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약식동원이라는 말처럼 이 약과 음식은 본질적으로 똑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건강의 법칙 설 특집으로 네.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독이 되는 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곽동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고운 한복의 자태를 보여주고 네,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교장이시자 약선요리 전문가이신 차은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요즘 암이며 각종 성인병이 참 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병들의 원인이 서구화된 음식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참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 현대에 와서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 많이 자리를 좀 잡고 있어서요. 네.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요새 음식 문화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학교 갔다 오면 항상 나의 간식이나 나의 그 먹거리를 책임져 주든 엄마가 집에 계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냥 이렇게 뭐 사 먹어라 이러고는 쪽지 남겨놓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햄버거 사 먹고 이렇게 하니까 먹거리에 대한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서 건강에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네.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또 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약도 잘못 먹었다가 오히려 안 먹은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자, 우리 곽동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의대 시절에 처음 들었던 강의 내용이 네. 약 이꼴 독이었습니다. 독이요? 그만큼 약들이 독 성분이 강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도 약을 잘못 드셔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확하게 쓰셔야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봐야 할 텐데요. 저는 약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 같은 경우 생리통이 있어서 이 진통제를 많이 먹는데 네. 저는 사실 약이 무섭고 겁이 나서 네. 참고 말거든요. 네. 이거 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고쳐서 쓰라라고 하는 그 신호 같은 걸 보내주는 건데 네. 이게 마치 채버린 것처럼 네. 내가 참아야 하는 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약들은 아프지 말라고 나온 약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진통제들이 위장장애나 간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생리통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잠시 쓰는 그런 용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처럼 오래 드시는 약들 그런 네.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 위장장애가 없는 약을 따로 처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진통제에 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이 진통제는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이 생긴다고 맞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내성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약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가. 딱 한 종류가 그렇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들이 있거든요. 네. 진통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왜 암 환자들이 나중에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약도 점점 더 많아지고 약도 안 듣고 이런 것들 자꾸 보셔서 그렇거든요. 네. 암은 실제로 암이 자꾸 자라고 통증도 자라니까 약도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쓰시고 있는 생리통이나 편두통 약들은 절대로 그런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왜 저도 한 번씩 아무리 약성 음식을 해도요. 네. 편두통에 막 시달리면 네. 약을 이렇게 찾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그럴 때마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진통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거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편의점에서 파는 진통제들이 대부분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소염, 진통, 해열. 소염은 염증을 감해준다는 얘기겠죠. 네. 아세토아미노펜 제제라는 게 있는데요. 상품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세토아미노펜 제제는 해열 작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부프로펜 제제는 소염 작용이 강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쓰는 좀 특별한 진통제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쓰는 진통제와 산부인과에서 쓰는 진통제는 다르거든요. 특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쓰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은 이 간단한 상비약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또 부작용 위험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먹는 가정 상비약의 위험한 부작용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 약, 나이, 간 기능 그리고 같이 먹는 약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는 2009년 2만 6천여 건에서 2010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최근 3년간 무려 1,200여 건의 사망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약에 대한 노출 빈도 역시 높아졌는데요. 편리함도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약물 오남용의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에도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한 약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두통약 감기 걸렸을 때 소화기 우리가 가정에 꼭 비치해놓고 쉽게 먹는 가정 상비약의 경우 과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소화제는 아무래도 뭐 과식하거나 이럴 때 많이 먹는데 이제 효과보다도 그냥 심리적으로 이제 소화제 먹었으면 이제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화제는 좀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약이다 보니 이것만 먹으면 다 낫겠다 싶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집어 먹어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흔히 사 먹는 소화제. 실제 약국 판매 1위의 약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약으로 생각하는 소화제도 오남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초기 증상은 경미해서 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소화불량으로 생각해서 소화제만 먹다가 조기 진단이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제는 소화 효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특정 성분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그 발작이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고 드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드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설명서 잘 읽어보고 드셔야 됩니다. 제산제 같은 경우는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정 기간 떨어뜨려 드셔야 되고 변비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흔한 불청객 감기.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가자니 번거롭고 해서 약국 등에서 손쉽게 사기 쉬운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종합감기약의 경우 기침, 가래, 콧물, 두통, 인후통, 근육통, 발열 등 모든 증상에 해당하는 약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부작용도 큽니다. 종합감기약에는 콧물, 알러지, 기침, 해열제 같은 게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약하고 특히 병원에 처방을 받은 약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콧물약 같은 경우 들어갈 때 약간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감기약의 경우 고열, 기침, 가래, 콧물 등 복합적인 증상이 발생할 때만 복용해야 됩니다. 두통과 발열 등의 증상에 흔히 쓰이는 해열 진통제, 과음으로 인한 두통에도 흔히 먹는 일이 있는데요. 하지만 만성 음주자의 경우 해열 진통제 복용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성 음주자의 경우 해열 진통제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분해 요소가 활성화되어 있어 해열 진통제 복용 시 독성 대사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간에 독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진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소염 진통제로 나뉘고 해열 진통제로 나누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구분을 하실 때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열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신다기보다는 약사한테 상담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또 다른 방법.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에 접속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약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가 있고 복용 중인 약 등의 중복 그리고 금기 여부 파악도 가능합니다. 약은 양날의 칼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약을 함께 복용하면 출혈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땐 설명서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법, 용량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구했던 가정 상비약들의 또 다른 이면을 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구한다고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신중을 기하고 부작용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네. 박 선생님에게. 약을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처방전으로 약국을 가잖아요. 네. 그럼 약을 받으면 예. 약에 이렇게 항상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식후 30분. 맞아요. 근데 왜 꼭 꼭 써 있어요. 식후 30분에 약을 먹어야 되는 뭐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하루 3번 드시는 약들이 많은데 그 끼니 때 맞춰서 이렇게 3번 드시면 까먹지 않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하루에 2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을 2번 먹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3번 나누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끼니를 한 끼를 걸러서 약도 걸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끼니는 걸르셔도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쉽게 약을 찾잖아요. 근데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음식은 사실 삼시세끼 먹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활을 하니까 네. 뭐 한 끼 그냥 때우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자,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엄청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요. 저희가 왜 배꼽시계 여러분들. 그죠? 8시간마다 한 번씩 꼭 끼니 때마다 알려주는 배꼽시계. 네. 이게 결국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되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바깥으로 배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지만 앞에 뭐 먹을 게 있으면 습관적으로 먹어요. 그냥 손이 가요. 손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사실 불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어떤 그 식생활조차도 너무 서구화가 되어 있고 또 왜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생활 오래 하다가 오신 분들 보면 네. 체형도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 거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외형도 달라지고 또 먹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감정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성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음식하고 건강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음식이 만병통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자, 실제로 음식으로 병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또 암 선고를 받았다가 지금 15년 이제 괜찮아진 지가 15년째가 네. 됐는데 역사적으로 좀 한번 거슬러 가보면 그 신라시대 때 이미 식치라고 하는 단어가 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거죠. 네. 뭐 고급스럽게 좀 표현하면 푸드 닥터 요새 네. 이제 이런 표현도 하는데 결국은 어떠한 음식이 갖고 있는 그 기능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성 물질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인삼하면 사포닌을 많이 갖고 있다고들 네. 알고 계시지만 꼭 사포닌이 인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검은 콩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한 기능성 물질들이 결국 인체에 어떠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알면 내 몸에 맞게끔 선별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이 차은정 선생님은 약선 요리를 연구하고 계신데요. 저도 요즘에 이 약선 요리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정확히는 사실 의미를 모르겠어요. 어떤 그러시죠. 뜻인가요? 일단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약선. 그래서 약자에 이제 음식 선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약이 약이 되는 되는 음식인데 이 음식 선자를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반찬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반찬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식생활 이렇게 밥상을 보면 밥을 먹고 그다음에 밥에 탄수화물에서 부족한 그 단백질을 우리는 국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생선으로 국을 끓인다, 뭐 고기로 국을 끓인다. 그다음에 이제 밥과 국에서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을 네. 차 안에서 이렇게 저희는 먹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햄버거 하나 먹는 게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그릇으로 된 거, 뭐 돈가스, 볶음밥, 뭐 기타 등등. 좀 하나로 다 돼 있는. 하나로 된 그러니까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식생활이 바뀌게 하다 보니까 원래 탄수화물, 단백질, 찬에서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런 그 어떤 모양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뀌고 네. 밸런스가 깨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걸 한의학에서는 보면 이 선자를 몸으로 봐요. 왜냐하면 착할선 앞에 달월변이 붙어 있는데 한자로 네네. 이 달월변이 상형 문자로 이렇게 풀으면 육고기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몸 육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몸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의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궁합이 참 중요해요. 약선에서.
네, 맞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명이었던 손사막은요, 병을 치료하고자 하면은 음식으로 먼저 다스리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약을 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음식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대장금. 드라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약식 동원의 원리입니다.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함을 말하는 것으로 약과 음식이 동일하니 음식을 잘 섭취하라는 뜻이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은 무려 27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식보다 좋은 약이 없을 법하죠.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친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선로, 구절판, 탕평채, 비빔밥, 이 모두 화려한 색상의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인데요. 다양한 색상의 식재료에 오색 고명을 얹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명은 음식에 멋을 더하는데요. 여기에는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양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말을 하는데요. 이 음양을 통해서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행 자체는 뭐 5가지 방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체의 오장육부하고도 연관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장육부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음식 색에 따라 좋은 기관도 다르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적색은 심장과 소장, 황색은 비장과 위장, 백색은 폐와 대장, 흑색은 신장과 방광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은 색의 개념을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해 건강을 관리하게 만드는 약선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또 궁합이 맞지 않으면 약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왕 중 가장 장수를 누린 영조. 숙종과 무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 사이에서 난 영조는 장희빈 사이에 난 아들 경종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병약한 경종을 위해 영조가 감과 게장을 진상했고 경종은 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더니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바로 경종이 먹었던 게장과 감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때 이시진이 쓴 본초강몽이라는 책에 보면요, 게를 먹을 때 감과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가 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감이나 게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배탈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비만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30세 이상 4명 중 1명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10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영양 불량으로 건강에 지장이 생기고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식사 습관을 가지면 암은 30%, 심혈관 질환과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은 5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의학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조선의 세조는 진수성찬을 받지 않은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조선 최고의 1인자가 산의 진미를 물리치고 건강식의 최고의 밥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사실 음식이 약이다 이 말이 참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근데 제가 영상을 딱 보고 나니까 네. 이게 정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더 신중을 기하고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약선 요리하면 좀 어렵다, 손이 많이 간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많이 들거든요. 네.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아까 왜 그 궁합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도 아마 지금 궁합이 맞고 좋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이 그렇죠. 될 그럼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그 소고기 집에 가서 육고기를 먹을 때 네. 항상 나오는 채소가 있어요. 네. 그중에 깻잎, 맞아요. 그다음에 상추. 그렇죠.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약선을 여러분들이 멀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라고 하는 이 짐승은 열이 굉장히 많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깻잎이라든지 상추는 또
시원한 성질의 참. 네, 채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뜨거운 성질과 이 시원하거나 차가운 성질이 만나면 중화를 좀 이루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식재료 간의 어떤 궁합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 우리 여기 또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네. 다를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먹었을 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재료가 있을 것이고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다 다를 것이거든요. 네. 결국은 식품 간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식품 간의 궁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제가 어제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회사 이렇게 가보면 또 술 약속이 생겨요. 감기 때문에 또 뭐 술 먹자 그러면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요. 감기약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먹으면서도 좋지 않겠지 하면서도 그렇겠죠. 술자리는 네. 또 가게 되거든요. 네. 어떤가 이게 술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약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으로는 술과 같이 드실 수 있는 약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개도 예, 없다. 예. 술도 간에서 해독이 되지만 약도 결국 간에서 해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신다는 얘기는 간 오늘 너 한번 죽어봐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험하네요. 예, 그러니까 한약도 그런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그 종류에 따라서는 간독성이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실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음식으로 해결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차은도 선생님 아무래도, 어떤 네. 음식이 있을까요? 숙취나 두통에 좋은? 일단 술 드시고 그 다음 날 되면 뭐 찾으시죠? 저는 시원한 국물. 콩나물국. 아, 그래요? 네. 꿀물부터 안 찾으시나요, 혹시? 집이 좀 못 살아서요. 네. 저희 너무 시원한 국물 쪽으로.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막 잠결에 막 남사분들을 보면 꿀물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꿀이라고 하는 이 단맛 성분이 위로 그 기운이 들어가면 이 위에 속쓰림을 막아준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색 식품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노란색 식품들은 다 그런 성질들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기운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콩나물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2월 달이 되면 굉장히 맛이 있는 생선, 보거. 보고. 네. 이 시원하죠. 보거는 정말 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숙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식품인데 그 중국의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네. 너무너무 이 보고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선이다라고 해서 그 시를 남길 정도로 이 보고가 대단한 그런 숙취의 그런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를 분해시켜주는 그 효능이 보고에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한다 그러는 거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 보거나 콩나물이나 대구탕이나 이런 걸 드시면 그 물질이 분해 속도가 빠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렇죠. 거군요. 네. 또 걱정이 되는 게 상비약은 한 번 먹는 거니까 사실 염려는 안 되는데 네. 대부분 뭐 이제 당뇨, 만성 질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1년 365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아, 그렇죠. 절반 네. 이상의 그 환자분들이 이게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 먹는 거를 네. 까먹었을 때 이걸 또 고민되는 게 이게 바로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다음에 먹을 때 2배로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2배로 드시는 건 안 되고요. 네. 물론 약마다 드시는 방법이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루 3번, 그러니까 8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약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8시간에 반을 나누면 4시간이 됩니다. 네. 약을 빠뜨렸는데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정도 지났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4시간이 지났어요. 5시간, 6시간이 지났으면 다음 끼니 약이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때 가서 2배를 먹느냐면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빼먹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네, 곽동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조장이시자 약선요리 전문가이신 차은정 교수님과 함께 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약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차은정 선생님께 좀 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동양의학에서는 오행 사상에 따라서 네. 음식의 어떤 색깔이나 맛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이 5가지 맛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 오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참 네, 좋겠어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좋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도표를 좀 보시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표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오장과 육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오장이 간, 심, 비, 폐, 신.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 이렇게 오장인데 우리가 먹는 식품들은 보면 다 그 컬러들, 색깔들을 고유하게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흰 색깔 같은 경우가
요렇게 보시면 백색깔. 백색깔이 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왜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어머니들이 뭘 고아서 마시게 하잖아요. 저는 팥뿌리를. 맞아요. 팥뿌리하고 그다음에 또 도라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배, 흰색이군요. 흰색이죠. 맞아, 배. 그다음에 잣이나 밤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흰색 식품들은 이제 폐에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숙취 얘기를 했지만 뭐 호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꿀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갈색 설탕이라든지 이런 황색깔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은 위장을 도움을 주죠. 네, 그래서 이제 비장, 위장 여기에 이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왜 매운 고추, 네, 그다음에 토마토 같이 빨간 색깔, 이런 붉은 색들은 또 심장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학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시지만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뭐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왜 와인 한 잔 마시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네, 선생님?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붉은 색깔들의 붉은색. 식품들이 심장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은 콩이나 검은 쌀이나 검은 깨나 이런 검정 색깔의 식품들은요, 콩이 생긴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콩팥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네요. 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신장이나 콩팥에 이 검은 색깔 식품들이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과 우리의 오장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차은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네. 지금까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네. 음식을 아, 먹어왔다는 별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고명, 네. 저는 그게 음식 위에 이렇게 보기 좋게 그냥 올리는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색깔이 어떤 상황에 몸에 좋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붉은 색깔은 심장에 좋다 이런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우리는 결국은 약선 음식의 원리를 보면 기와 혈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기가 세다. 막 이 기싸움을 한다. 네. 이런 것처럼 식품들도 각각의 그 어떤 맛에 따른 기운을 갖고 있어서 아까 그 오나라 음악 들으면서 보니까 왜 그 수락관에서 요리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임금님 그 밥상 차릴 때 옆에 꼭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수라상궁이거든요. 그분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기미를 보죠. 네. 그래서 기미상궁이라고도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음식의 기운이 어떤가, 그 음식의 맛은 어떤가, 잘못됐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서에 이제 보면은 그런 기미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듯이 자,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궁합이 잘 맞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알아보면 좋겠네요. 우리 요즘 저 가족들이 외식하러 가시면은요, 네.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대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이거 먹고 싶다, 뭐 애들은 저거 먹고 싶다,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내 입에서 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요리를 할 때는 사실은 잡내라 그러죠. 왜 고기 육고기의 그 맞아요. 잡내가 맞습니다. 독특하게 많이 나는데 이 또 돼지고기는 성질이 상당히 차가워요. 그리고 고등어도 상당히 성질이 또 차갑죠. 이런 성질이 차가운 식품들은 식중독이라든지 체하게 잘 만드는 그런 이제 유발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차가운 성질들 특히 돼지고기 요리를 하실 때 혹시 따뚜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뚜룹이요? 네, 봄 되면은 요즘은 이렇게 시장에 할머니 분들이 네. 들고 나와서 많이 팔아요. 두릅. 두릅인데 따뚜룹이라 그래서 두릅은 왜 나무에서 이렇게 나지만 얘는 땅에서 난다. 그래서 땅두릅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요리를 하시면 이 성질도 보완이 되지만 이 비린내를 그 육고기의 어떤 그런 독특한 비린내를 많이 또 제거를 해주죠. 그 둘이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한겨울이 되면 우리 먹는 팥죽. 네, 거기 보면 왜 팥에 죽을 쓸 때 새알 이렇게 빚어서 그쵸. 넣잖아요. 조그맣게. 근데 그 새알이 찹쌀이거든요. 네. 그 찹쌀은 또 성질이 상당히 뜨거워요. 팥은 성질이 아주 차갑죠. 차갑고. 이런 애들이 둘이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도 보면 궁합 잘 맞는 사람 보면 찰떡궁합이라고 그렇군요. 네. 그게 의뢰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궁합의 음식이 있는 반면에 네. 궁합이 안 맞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특히나 이제 왜 그 신혼 그 주부님들 보시면 네. 이게 요리가 서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을 끓일 때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맛있고 좋은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미역국 끓일 때 네. 파를 넣는 거는 상극이에요. 파는 안 파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미역도 이렇게 보면 왜 미끄덩한 알긴산 같은 게 그쵸.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파도 그렇다고요. 있죠. 네. 그래서 서로가 만나면은 이거는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마치 기름처럼. 기름 막 이렇게 네. 느끈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저 화면에도 제가 봤는데 왜 게를 먹었는데 그 임금님이 감을 네. 드셔서 그렇죠.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그게 진짜 실제로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게라고 하는 이 식품은 또 성질이 차갑지만 사실은 베타캐로틴이 많아요. 네. 의외로. 아. 그래서 우리가 왜 딸꾹질을 왜 자주 할 때 또 그걸 먹이면 괜찮다라는 그런 성분도 갖고 있지만 감도 성질이 차고 게도 성질이 차니까 둘이 안 만나면 맞네요. 안 좋아요. 음. 네, 이런 상극적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알고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네. 그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다들 음식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주부들은 고되다고만 생각만 하고 또 드시는 분들은 늘 먹는 거라 뭐 네. 특별한 생각 없이 막 그냥 먹는 음식들도 맞아요. 뭔가 의미나 특별한 궁합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어떻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고요. 네. 우리가 또 설은 사실 떡국상이지 네. 일반 추석이나 이럴 때처럼 많이 이렇게 차려놓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국상이라고 해봤자 아시겠지만 떡국 한 그릇에 네. 네, 그다음에 이 떡국을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목이 좀 맥히죠. 네. 그래서 꼭 동치미를 옆에 둬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의미, 뭐 역사적인 배경, 또 식품학적인 그런 의미. 그래서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명절이 되면은 막 이렇게 지짐이라 그러죠. 네. 전 종류 같은 거를 많이 또 하시고 먹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도 뭐 급성적으로 네. 이렇게 체중도 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담청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담청. 담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백한 음식을 가까이 하고 그걸 식습관화하면 몸도 담백해지고 사람도 담백해지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주부님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상차림을 하시면 많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궁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에 약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네. 약을 먹을 때 흔히들 뭐 물이나 우유, 녹차 같은 거를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물이나 이런 게? 영향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커피나 녹차, 오렌지 주스, 뭐 우유 같은 거랑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같이 드실 경우에 약효가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모든 약은 물하고 같이 드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이 이제 또 시작이 됐는데 명절이 시작되면 저 같은 나이 장가 못 간 이 미혼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막 머리가 이만큼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맞아요. 탈모약을 먹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탈모약 드시거나 뭐 바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네. 여성들이 만지기만 해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탈모약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르시는 게 있고 드시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르시는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바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드시는 건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산부가 드시는 약을 드시게 되면 태아가 성기가 만들어질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제 이 약을 만지기만 해도 피부로도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탈모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 임산부가 있으시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도 지나고 나면 이게 겨울이 또 금방이겠지만 사실 네. 꽃샘추위가 또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겨울은 또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몽의 계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겨울철에 혈압약을 먹을 때 또 한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혈압약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예, 혈압약이 워낙 종류도 많고 또 약들마다 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혈압을 억지로 낮추다 보니까 자세를 바꿀 때, 그러니까 누웠다가 앉을 때, 앉았다가 일어설 때, 이럴 때 휘청하고 어지러운 거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또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휘청해서 넘어지시게 되면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하신 상태니까 쉽게 부러지신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휘청하고 어지럽고 하신 증상이 있으시면 약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자세를 바꾸실 때 누웠다 앉으실 때 앉았다 일어나실 때 천천히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족 명절인 설이 참 좋은 게 먹을 게 참 많다는 게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 살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참 걱정인데 조금 이 설 음식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뭔가 몇 가지 팁이 있을까요? 일단 오히려요 명절날 밥집이 더 잘 된대요. 네, 특히나 얼큰한 것들을 먹고 네. 싶어 하는 그렇죠. 거예요. 느끼하니까. 그래서 아까 동치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치미에 국수 말아 먹으면 그거 굉장히 이 계절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 또 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혹시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될 좋은 어떤 좋은 식재료나 음식이 있으면 좀 추천을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있어요. 네. 우리가 왜 무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렇게 청이 남죠. 무청이라고요. 네.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시래기 아, 말린 시래기. 거 네, 말린 그 얘기 거. 하시잖아요. 겨울에 사실은 이 시래기를 그죠? 된장에 푹 넣고 삶아서 맛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지져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밥에 탁 얹어서 먹으면 네. 그거는 이제 섬유소도 많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아까 그 무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은 또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 계절 음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여러분들 불엄하시죠? 그렇죠. 네. 불엄할 때 보면 불엄할 때 보면은 견과류로 다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견과류에 비타민 A와 E가 또 많아요. 네. 그래서 부스럼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게 불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 시청자분들 건강의 법칙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우리 음식으로 좀 이렇게 전통의 밥상 식생활 문화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실천을 하시면 건강한 한 해를 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부분의 병은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이 약으로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기본을 지키는 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곽동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차은정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독이 되는 약이라는 주제로 올바른 약 복용과 또 약이 되는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 주부님들이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겪는 스트레스가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네.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명절 전후 일주일은 아예 건드리지도 마라. 예민하니까. 굉장히 일체 접근 금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명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주부들이 가장 얄미운 존재가 시어머니도 아니고요. 말리는 시누이도 아니랍니다. 네. 명절 내내 놀고 먹고 반찬 타령하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 명절 후에 중후군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내 도망만 다니지 마시고요. 네, 애교와 솔선수범으로 살살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영남뜰 오리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